5억 때문에 가족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을요. 도대체 왜 술도가 실장이 강소연이라는 거지? 그 여자가 돌아온 진짜 이유는 뭘까? 오천수는 며칠째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땀으로 축축했고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하며 새벽을 넘긴 게 벌써 세 번째였다. 미순에게 진심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입은 늘 강소연의 그림자 앞에서 굳어버렸다. 10번쯤 미안하다고 말해도 부족할 그의 지난 과거가 이제는 현재를 찢고 나와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 한편 강소연은 불쑥 나타났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얼굴로. 그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미순만은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단순한 유학비 문제로 떠났던 그녀가 왜 갑자기 술도가를 노리는지, 무엇보다 그 수단이 너무나 대담하고 계획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범수는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를 정리하다가 강소연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강소연이라는 이름이 자신이 과거 고등학교 시절에 몰래 조사했던 위장명의 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리스트는 기업 범죄와 관련된 인물들을 추적하는 정보였고 그중 몇몇은 실체가 없는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강소연의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 그녀의 이중생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오범수는 바로 천수를 찾아갔다. 형, 나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강소연, 단순한 사람 아니야. 그러나 천수는 오히려 고개를 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걸 캐볼 정신이 없어. 그 여자가 술도가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 하나로도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배신감, 후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미련.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강소연의 짓거리를 혼자 처리하려 했던 것이다. 마광숙은 달랐다. 그녀는 이미 장수와의 짧은 결혼 생활을 통해 인생의 허물을 맛봤고 지금은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는 것이 남편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술도가를 강소연이 뒤에서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은 그녀를 분노하게 했다. 그것도 고작 영주 엄마라는 명분 하나로 모든 걸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하는 것이었다. 도련님, 죄송할 게 없어요. 그 여자가 죄인이에요. 내가 직접 막을 거예요. 광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말끝이 떨렸다. 그녀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장수에 대한 그리움, 지켜야 할 가문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한동석에 대한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연정. 한동석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도와줄게요. 당신 혼자서 다 짊어지지 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광숙은 비로소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 외로움과 압박 속에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술도가 내부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고자동 공장장은 수상한 장부 하나를 발견했다. 몇 달 전부터 매출과 실제 출고량이 맞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한 계산 실수로 넘겼지만 장수가 떠난 뒤부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님,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 안에서 손을 쓰고 있어요. 자동의 말에 천수는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엔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설마 강소연이 그 정도까지? 이쯤에서 강수의 이야기로 시선이 옮겨간다. 제대한 강수는 술도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형수 광숙이 자주 혼잣말을 하고 흥수는 연습을 빙자해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다. 천수는 항상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범수조차 이전보다 훨씬 예민해져 있었다. 그러던 중 강수는 우연히 들은 통화 내용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강소연이 한때 LX호텔 회장 한동석과 투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오래전 미국에서였고 오범수의 유학 시절 즈음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만약 그 둘이 오래전부터 어떤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면 광숙이 누나한테 말해야겠어요. 뭔가 수상해요. 하지만 한결은 동생 강수를 막았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 괜히 누나 걱정만 더 키우지 말고 우리가 먼저 파악해보자. 그러나 진실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소연은 단순한 전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투자 실패로 미국에서 거액의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위조된 서류와 가짜 명의를 동원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쫓겨났다. 귀국한 이유도 오직 하나, 술도가 땅값이 상승한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떻게든 그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강소연은 술도가의 실장 명함과 위임장을 들고 나타났고 바로 그 자리엔 한동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매수자입니다. LX 호텔 한동석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다. 그리고 그 순간 오천수와 미순, 범수, 강수까지 하나둘씩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마광수. 소연씨, 이번엔 당신이 우리 가족을 건드렸어요. 장수씨가 지키던 이 집을 당신 손에 넘길 순 없어요. 그 순간 강소연은 실신한 듯 쓰러졌고 경찰의 수갑이 채워졌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이 끝나고도 마광숙은 한동석을 마주보며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정말 예전부터 강소연을 알고 계셨던 건 아니죠? 한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잠시 후 어렵게 입을 열었다. 광숙씨, 그 얘긴 지금 말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그 말에 광숙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의심과 불신이 소용돌이쳤고 그 혼란의 끝에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도대체 내가 믿었던 사람들 중에 진짜는 누구였을까? 천수는 경찰차가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강소연이 마지막까지 울부짖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던 연민도 이제는 찌꺼기처럼 말라붙은 채로 남았다. 하지만 정작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미순에게 의지해왔는지를 이제서야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미순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 천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전해지자 겨우 숨을 쉬는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미안해. 너한테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될 줄은 몰랐어. 미수는 작게 고개를 흔들었다. 오히려 다행이야. 이젠 더는 감추지 않아도 되니까. 나도 그래. 도련님, 나도 나 자신을 이제야 솔직하게 보게 됐어.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오랜 침묵을 품은 듯한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서로에게 다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바로 강소연이 술도가를 팔아넘기려 했던 진짜 이유. 며칠 뒤 오범수는 술도가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오래된 서류처를 정리하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과거 장수가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고 받는 사람은 강소연이었다. 편지 내용은 뜻밖에도 술도가 일부 지분이 장수의 사망 직전 강소연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었다. 소연씨,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땅을 지켜줘야 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야. 그 문장을 읽은 범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형 장수가 자신의 유일한 딸 영주를 생각하며 내린 결정일 수도 있다는 걸 이해했지만 그 선택이 오늘날 이런 파국을 낳았다는 현실이 괴로웠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어버린 자신 역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범수는 고민 끝에 천수를 찾아갔다. 형, 나 하나 말 못한 게 있어. 그날 밤 술도가에서는 형제들의 회의가 열렸다. 광숙, 천수, 흥수, 범수, 강수. 5사람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고 누가 먼저 입을 열까 서로 눈치만 보던 중 범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형님들, 사실은 장수 형이 생전에 강소연에게 일부 지분을 넘긴 적이 있어. 내가 확인했어.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광숙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천수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그럼 그 여자가 술도가를 팔 수 있었던 것도 진짜 권리가 있어서였다는 거야?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위임장도 가짜가 아니었어. 진짜였어. 다만 목적이 다르단 걸 그 여자가 악용한 거야. 광숙은 어깨를 떨었다. 그 사람이 그걸 알았어? 장수가 영주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란 걸 알았냔 말이야. 흥수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알았든 몰랐든 결국 그걸 돈으로 바꾸려 했잖아. 그게 다야. 회의는 깊은 침묵 속에서 이어졌고 결국 천수가 나섰다. 이제 와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중요한 건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술도가가 흔들린다는 거야. 가족들이 나서서 수습해야 해.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광숙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장수씨, 당신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했어요? 나랑 얘기라도 좀 했어야지.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불광시장 골목에 위치한 G- 헤어 미용실에서 지옥분 원장이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이다. 병원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 초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이후로 업무는 어렵다는 소견이었다. 문제는 지옥분이 숨겨두었던 재산 일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CCTV도 없고
도난 흔적도 없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지옥분과 가까웠던 인물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중 누군가는 조심스레 이런 말을 흘렸다. 그 오흥수 씨가 요즘 돈이 좀 급했잖아. 문화센터 계약이 끊긴 것도 있고.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결국 흥수는 자신도 모르게 동네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 와중에도 그는 무대처럼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침묵했다. 그 밤 그는 광숙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 나 진짜 안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나한테 그런 눈빛들이 보여서 미치겠어요. 광숙은 그의 손을 붙잡았다. 흥수야, 형수가 너 믿는 거 알지? 우리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자. 이번엔 우리가 움직이자. 그리고 다음 날 광숙과 흥수, 미수는 함께 지옥분의 병실을 찾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광숙은 깜짝 놀랄 말을 듣는다. 광숙이 사실은 나 그 돈 오자동한테 맡겨놨었어.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 양반이 연락이 안 돼. 고자동. 40년 넘게 술도가를 지켜온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술도가에서 무언가 또 다른 비밀이 꿈틀대고 있다는 신호였다. 광숙의 눈이 다시 차가워졌다. 강소연의 위협은 끝났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고자동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그는 정말 광숙과 형제들에게 숨기고 있는 게 없었던 걸까? 고자동의 실종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독수리 술도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는 이 작은 사건 하나로도 명확해졌다. 광숙은 평소 자동이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장수 생전에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의리가 강한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번 실종은 불안과 의심을 동반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흥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형수님, 자동 형님이야. 뭐 가끔 연락 안 되는 날도 있었잖아요. 시장 쪽 형님들이랑 약주라도 한잔 하셨겠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흥수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숨어 있었다. 혹시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그도 모르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각 범수는 다른 차원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공무원 신분이기에 공식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 유학 시절 쌓은 인맥을 통해 강소연과 연루된 몇몇 금융 기록을 비공식적으로 조회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고자동의 명의로 된 계좌가 최근 미국 계좌와 수상한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것.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범수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자동이 외국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그는 컴퓨터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투박하지만 진심을 다해 술도가를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강소연과 관련된 인물에게 반복적으로 송금을 했다는 기록이 나온 것이다. 이 사실을 광숙에게 알릴 것인지 범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미 술도가 내부는 균열이 일어났고 광숙 또한 동석과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형수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마음과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양심 사이에서 그는 하루 종일 서성였다. 결국 그는 천수에게 먼저 털어놓았다. 형 자동 형님, 뭔가 이상해. 이거 봐. 천수는 자료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 사람이 대체 왜? 천수는 고개를 들었다. 범수야. 이 일 광숙이 형수님한테는 당분간 말하지 말자. 우리 먼저 확인해보고 확신이 들면 그때 말하자. 한편 고자동은 술도가에서 멀지 않은 외곽의 폐창고에서 은신 중이었다. 정확히는 도피라기보다는 그가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한 통의 익명 편지로부터 시작됐다. 장수의 사망 이후 술도가 내부의 지분 구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누군가가 그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너는 술도가의 비밀을 알고 있지. 장수의 유언도 그 실체도 말하지 마. 너와 술도가가 함께 무너질 테니. 그 편지엔 그가 과거 술도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작했던 장부의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배임이었고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술도가 전체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고자동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다 결국 혼자 사라지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잠적은 또 다른 인물을 끌어냈다. 강소연과 은밀하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인물.
바로 독고셀이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범수를 좋아하는 순수한 인물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독고탁의 눈치를 피해 술도가에 접근할 방법을 고민하던 그녀는 강소연과 우연히 한 살롱에서 만나며 알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동정이었다. 세리야, 내가 나 대신 술도가 사정을 좀 봐줄 수 있겠니? 그 부탁이 몇 차례 이어지면서 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되었고 점차 술도가의 약점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광숙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서 한 장의 오래된 문서를 보게 된다. 그것은 장수와 범수 사이의 비밀 합의서였고 상속분 일부를 영주에게 남긴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 세리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 내용이 진짜인지 혹은 고의로 감춰진 건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속에서 검은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걸 이용하면 아빠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종이가 진짜인지 아니면 장수가 범수를 속이기 위해 만든 가짜 문서인지. 하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 그 순간부터 세리는 독고탁과 함께 술도가를 집어삼킬 계획을 은밀히 세우기 시작했다. 그 즈음 광숙은 동석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불안정한 가정사, 거짓과 진실 사이의 혼란, 그리고 최근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결심했다. 회장님, 우리 그만해요. 지금부터는 혼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석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설마 그녀가 나에 대해 뭔가를 알게 된 건 아니겠지? 그가 몰래 간직해온 한 장의 출생증명서, 오한이라는 이름 옆에 적힌 어머니의 이름이 뜻밖에도 마광숙으로 되어 있었던 그것. 동석은 알고 있었다. 광숙에게 말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가 언젠가 그들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범수는 홀로 서류를 들고 술도가 뒷마당에 섰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의 무게를 버티기 어려웠고 서류를 불태울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거 불태워서 끝날 문제 아니야. 형도 알잖아. 그 목소리는 바로 강수였다. 범수는 고개를 돌렸다. 막내 강수가 낯설게 느껴졌다. 더 이상 순진하고 말 잘 듣는 막내가 아니었다. 그는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누구보다 냉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형, 우리 이제 진짜 싸워야 할 때야.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고 불씨처럼 잊혔던 진실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진짜 술도가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짜 술도가의 비밀이 뭐야? 강수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범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지금까지도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늘 진실을 혼자 삼키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강수는 달랐다. 그는 지금 맏형 장수가 남기고 간 유산이 무엇이었는지를 너무도 똑똑히 깨닫고 있었다. 단지 술도가라는 재산이 아니라 무너진 가족을 다시 붙잡기 위한 의지와 신뢰라는 것을. 강수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다. 형은 오한이가 누구라고 생각해? 순간 범수의 표정이 굳었다. 평소 침착하고 냉철한 그의 눈동자에 미세한 동요가 일었다. 그 이름을 들을 줄은 몰랐다는 듯이. 하지만 강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형, 나 한이가 우리 집 애라는 거 알고 있었어. 아니, 확신까진 못했는데. 최근에 광숙이 형수님이 전화통화 중에 흘린 말, 장수 형이 남겼다는 서류. 그리고 그는 범수가 불태우려던 서류를 가리켰다. 이게 그 증거 아니야? 범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토록 감추려 했던 과거, 미국 유학 시절, 나영은과 함께한 나날들, 그리고 그 와중에 태어난 딸아니. 당시엔 입양 보내는 것도 고려했지만 결국 아이는 한국에 남게 됐다. 이유는 단 하나, 나영은의 가출이었다. 형은 그때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왜 한이를 남의 손에 맡겼어? 왜? 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엄마가 된 사람이 한이의 존재를 숨기고 형은 아빠인 걸 모른 척하고 살아야 했던 거야? 범수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수야, 나도 몰랐어. 처음엔 정말 몰랐어. 한이가 그렇게까지 성장해 있을 줄도 몰랐고 그 애가 이렇게까지 내 삶에 들어오게 될 줄도 몰랐어. 난 그저 다 지나간 일인 줄 알았어. 형은 항상 그래.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론 내고
남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아가게 만들고 그게 형의 방식이야. 강수의 말에 범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발자국 소리. 두 형제가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이제는 나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목소리는 놀랍게도 마광숙이었다. 그녀는 다 듣고 있었다. 아니, 출생의 비밀, 범수의 과거, 모두. 그녀는 말없이 다가와 서류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그 조용하고 순한 눈빛을 가진 아이가 당신 딸이었군요. 범수 씨. 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이가 나한테 왜 그렇게 잘했는지, 왜 술도가를 둘러볼 때마다 눈이 반짝였는지 이제 알겠네요. 광숙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더 이상 분노하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고요한 슬픔이 그녀를 감쌌다. 그 아이는 술도가의 피를 잇고 있는 애였어요. 그런데 왜 그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범수는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진심을 내뱉었다. 미안합니다, 형수님. 너무 늦었죠. 하지만 이젠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한이를, 우리 가족을. 광숙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놓치기엔 너무 많은 걸 이미 잃었어요. 그날 밤 술도가의 마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또 하나의 그림자가 술도가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독고세리. 그녀는 술도가 담벼락 뒤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응. 아빠, 거의 다 됐어. 술도가 내부 상황 다 뒤집어졌고 내부 문서 하나만 손에 넣으면 그쪽에서도 협조하겠대. 그리고 광숙, 걔도 한계가 와가는 중이야. 이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면 돼. 그녀의 눈엔 이제 더 이상 순수함이나 연약함은 없었다. 그 눈빛은 독고타게 그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오범수, 아직은 내 편이야. 그 사람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조금만 더 끌고 가면 돼.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독고타게 거친 숨소리. 세리야, 잘해라. 이번엔 진짜 우리 쪽으로 술도가 가져올 수 있는 기회야. 딱 한 번만 제대로 흔들면 돼. 세리는 작게 웃었다. 걱정 마, 아빠. 다음 주 안에 결과 보여줄게. 그리고 통화가 끊어진 그 순간 담벼락 뒤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한숨. 세리야,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야? 한결이었다. 세리의 오랜 친구이자 한동석의 아들.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생각은 아니었다. 단지 밤바람을 쐬기 위해 걸어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세리의 통화를 듣고 말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도 뭔가 무너져 내렸다.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다가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그때 술도가 안채 쪽에서 또 한 번의 비명소리가 터졌다. 광숙이 형수님이 쓰러졌어요. 이번엔 진짜 위기였다. 광숙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무너졌던 걸까? 그리고 이제 술도가를 노리는 진짜 적은 누가 되는 걸까? 광숙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마치 폭탄처럼 술도가 안팎을 강타했다. 그날 밤 술도가에 남아있던 식구들은 놀라 병원으로 뛰어갔고 병원 복도는 짙은 침묵에 휩싸였다. 천수는 응급실 문 앞에 서서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고 미수는 그의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우리 형수님 무슨 일인지. 범수의 물음에 의사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환자분,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친 상황에서 심장에 무리가 온 상태입니다. 다행히 위급 상황은 넘겼지만 다시 이런 충격이 오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천수는 고개를 떨궜다. 강수는 조용히 벽을 짚으며 중얼거렸다. 형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짊어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술도가 본가 안에서 한 장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문장들, 삐뚤빼뚤한 글씨로 꾹꾹 눌러 쓴 흔적. 그것은 장수 생전에 남긴 유언장이었고 그 안에는 광숙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 있었다. 광숙 씨, 당신은 이제 내 동생들까지 책임지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억울하겠지만 그 누구보다 당신이 강하다는 걸 내가 아니까 당신 손에 술도가를 맡깁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게 내 마지막 부탁입니다. 편지를 읽은 오형제는 모두 말이 없었다. 단지 천수만이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이건 장수형이 광숙이 형수님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야. 하지만 그 진심은 광숙에게 너무 늦게 전달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광숙은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병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불러들인 사람은 범수였다. 이젠 말해주세요. 오한이 그 아이, 당신 딸 맞죠? 범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광숙은 무표정하게 말을 이었다. 나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던 걸 거예요. 그 아이가 날 보며 웃을 때마다 왜 그렇게 가슴이 시린지 이제야 알겠네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요. 그 아이를 미워할 이유도 없고 형님으로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 어른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단 하나. 거짓말은 2번 다시 하지 말아요. 그게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할 마지막 예의예요. 범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시각 술도가를 뒤흔드는 또 다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독고세리.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